오늘 그래도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증시 방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 그게 실적이건 경제 지표건 나왔습니다. 좀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 어제 저희가 잽세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마이크론은 결과적으로 장 중에 10%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정말 잘 갔습니다. 올해 168% 오르면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도 최고 성과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실적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었는데 클라우드 쪽에 메모리 매출이 1년 새 거의 100% 가깝게 늘었고요. 그리고 HBM의 내년 물량도 완판됐다라는 시그널을 내부해쳤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뭐가 좋았느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인지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300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특히 얘기한 부분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메모리 사이클이 지속될 것에 대한 강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전과는 좀 다른 멘트를 했다는 거,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AI 단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수요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HBM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3배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곳이 있었으니 로젠블렛입니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0에서 무려 $500나 높여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여타 반도체주 오름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것이 반도체 장비주로도 내려갔어요. 램 리서치, ASMR, AMAT 관련주들 자본 지출 확대, 이후에 앵커 브리핑에서 자본 지출 확대에 따른 AI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HBM이 내년에 이제 물량이 완판이 됩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GPU 역시 수요가 있구나라는 기대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꺼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AI 투자 우려가 마이크론 덕분에 완화가 되면서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단에서 봐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되돌렸다라는 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다만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 급등, 메모리 쪽에서 잘 되는 건 맞지만 메모리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델과 HP 같은 경우에 칩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마진 우려 때문에 엇갈렸습니다. 3에서 4%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 지표인데요. 면면을 잘 벗겨보면 다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이 시장의 신호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11월 CPI가 예상을 깼어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2.7%로 급락했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2.6%인데 이게 2021년 3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저치거든요. 이 수치를 보고 너무 예상 밖이다. 이렇게 물가가 둔화됐다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약간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통계적인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도는 약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번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10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이 수치로 갖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주거비 상승률이 거의 0%가 계산이 됐거든요. 0.2% 2개월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 물가 둔화에 대해서 너무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1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할인 영향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갔던 수치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상을 깨고 낮은 거는 이런 착시 효과, 그리고 통계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여기는 0% 주거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갈래가 바로 있습니다.
일단 고용 둔화로 맞물린 디스인플레이션이 한 축이고요. 아니다. 데이터 신뢰성도 부족하고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하향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걸 정리해드리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 한 주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금통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이슈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까지 잘 반영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주 관련주가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 항공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우주로 뛴 거는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주 정책에 대한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굉장히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인지를 한 듯합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미국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약 73조 8,3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어놨는데요. 뭐 달에 미국인을 재귀환시킨다. 2030년까지 상설달 전초 기지를 구축한다. 상업용 우주 발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등등등. 그리고 동맹국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주 안보에 기여에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 우주 관련해서 어제 이 시간에 우주는 방산을 당긴다라고 하면서 방산 관련주, 그게 결국 우주 관련주이기 때문인데요.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머니코드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혁신 산업을 분석을 할 때 사실 그 분석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면면을 살펴봐야지 투자의 포인트를 콕 집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AI 지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데 그 빚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빚을 또 못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AI 투자에 먹칠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JP모건에서 최근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들 관련해서 수익 전망치를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을 담은 그런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 포인트는 내년에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을 지출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30%에서 50%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설명을 쭉 한 거거든요. 일단 추가적으로 지출은 이게 내년입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더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월가에서는 이렇게 AI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건 뭐 지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매출 효과가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 지출 같은 경우에도요 올랐습니다. 당연히 지출 성장률이 55에서 65%로 올랐는데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했거든요.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올해 지출 증액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지출 증액분 이게 AI 핵심 4사 그 핵심을 JP모건에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핵심 4사의 매출 증가분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출이 증액된다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성장률로 결국 올라탈 수 있음을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빅테크의 군비 경쟁이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가속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월가가 지금 잘못 짚고 있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에서는
AI 칩 관련해서 매출 전망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데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내년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에 신규로 AI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1,500억 원에서 최대 1,750억 달러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핵심 칩 같은 경우에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 룸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 자본 지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칩 기업 실적은 상향될 것이다.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이뤄지면 결국 실적 데이터에서 눈높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었고요. 브로드컴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매출 전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올려잡아서 반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은 한 가지 좀 잘못 짚고 있는 게 4대 클라우드 지출, 미국 4대 클라우드 기업 그 지출에만 신경 쓰고 있지 신흥 강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못하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부분에서도 신경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신흥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거를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그쪽 하나 있고 소버린 AI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미국, 중국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버린 AI 프로젝트도 부상하는 바 지금 너무 빅테크 우리 소위 잘 알려진 기업들 그런 부분만 집중하고 있을 뿐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신흥 강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자본 지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위해서 애타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은 결국 예상보다 길고 강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JP 모건 AI 관련주 지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수익 전망치도 조금 더 높여 잡아야 되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제 종지부 찍을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K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의 절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HBM3E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향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중립 의견을 유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KB증권이 그 논란을 종지부 찍듯 이 리포트를 아침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BM3E 관련해서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고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에서 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램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진이 개선이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범용 디램 비중이 더 확대되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연결고리고요. GPU나 AJ 맞춤형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 워낙 내년 HBM3E 주문 물량을 더 많이 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자기네는 파악을 한대요. 이 KB증권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3E 물량에 대한 가격을 약 20% 정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3E 일단 있는데 HBM4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HBM4 가격 같은 경우에 HBM3E 내년에 한 20%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HBM3E 대비해서도 최대 58%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 2분기에 대량 양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HBM의 그 매출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3분기부터 HBM4가 HBM3E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가격이 더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게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HBM4가 한 55%, HBM3E가 45%. 그러니까 HBM3E 다음에 HBM4라는 거 아실 것 같고요. 보시면 HBM4가 따라잡는구나.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HBM4의 수요를 거의 90%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 공급할 전망으로 보여서 메모리 그런 업황에 있어서는 장기 호황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매일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격단에서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에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지부를 하나 또 찍을 만한 이슈가 JP모건에서 나와서 바로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의 이례적인 일방적인 계약 해지 때문에 주가가 미끄러진 흐름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9거래 연속 떨어진 흐름인데 하루 빼고 8거래 연속 떨어진 흐름들이 보이던데요. 어쨌든 이런 타격도 더해졌던 하루였는데 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JP모건에서는 그게 이제 거의 10조 원 가까이니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전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의 수혜주가 될 거라는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영업이익은 이러한 파장에도 순이익의 1%에서 4% 수준밖에 안 되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봤고 오히려 전기차 이쪽에 배터리가 축소가 되더라도 ESS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기회가 될 거라는 거고요. 최대 수혜자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 ESS 시장의 점유율이 35에서 한 40%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구축하고 성장판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의 수혜주이다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쪽에서 이 미국 시장의 ESS 시장에 재진입해서 그걸 먹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ESS의 대장주인 LG엔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주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LNF 있고요. 다만 중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G엔솔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보시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를 발판 삼아서 다시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 기준 역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 금리 결정 이슈가 있는데요. 한 12시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일단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때문에 주식이 발작을 일으켜서 이번에도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실 뭐 확언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면 연결성을 한번 갖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게 국내 증권사 일단 판단이거든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실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만약에 작년 8월까지 급작스럽게 발작 버튼이 눌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고 두 번째는 이번에 BOJ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금리를 많이 올렸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극심하게 위험 자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할 경우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를 보면은 왜 이게 영향력이 제한적일 거라고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하냐면 미국 경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은 악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 경기는 괜찮고 그리고 기업 투자에서도 우호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고 봤고요. 근데 미국 경기 냉각이 왜 무서우냐면 글로벌 수요가 약화하면서 엔화 절상 부분을 좀 나타나거든요. 또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행에서 최종 금리를 큰 폭으로 상향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원래 일본이 워낙 낮은 금리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금리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차익을 얻는 흐름인데 금리가 많이 일본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빼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돈을 빼기 때문에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최종 금리가 큰 폭으로 상향되는 걸 지금 극도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최종 기준금리 기대치는 1% 중반에서 2% 부근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임금이나 서비스 가격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오르기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도 2% 수준을 테스트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할 거리가 있어서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고요. 극심한 위험자산 스트레스, 이게 발작 버튼이 과연 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BOJ 기준금리는 한 0.75%, 한 25% 정도, 25bp 정도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현실적 상단 한 1%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BOJ 엔화 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8월 공포 재현은 제한적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BOJ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서부 T&D가 7%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땅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기존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토지 자산에 대한 수익화가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두 개입니다. 낮은 상가와 신정동 부지. 근데 낮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착공이 좀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 대금도 이제 대대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개발 이익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정동 부지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 물류 창고, 신규 영업 파이프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면서 좀 부가가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토지입니다. 어쨌든 토지 가치 때문에 재평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해 드래곤시티 이 호텔 가동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OCC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 70%라고 합니다. 근데 호텔 만실 부근으로 봤을 때는 90%를 얘기하는데 이 룸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올해 ADR이 10만 원대 후반이라는 거 10만 원 후반이라고 하는데 일일 평균 객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환율 약세 때문에 객실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실도 많이 사용하는데 객실가 부담도 적으니까 아무래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들어올 룸이 있는 거잖아요.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호텔 이쪽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부분 영업이익률이 42%로 역대 최고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망치도 잘 보시고요. 어쨌든 토지 가격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호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부 T&D까지 만나봤습니다.